자, 예제 한번 보고 가요. 요렇게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요게 객체를 생성하는 거야. 요게 init이라고 하는 녀석을 호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녀석은 이렇게 참조를 해요. 대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녀석에 점을 찍으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보여주고 있네요. 얘가 갖고 있는 멤버들이에요. PRT가 있고 X가 있고 Y가 있다. 그래서 PRT라고 하는 걸 호출을 해보면, 자, 보이시죠? 0,0이라고 나오네요. self.x가 0이고 self.y가 0이다. 그리고 p.x에다가 10을 담고 p.y에다가 20을 담았다면 다시 PRT 했을 때 결과는 10, 20이라고 나옵니다. 이 한 녀석이 값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도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게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를 생성한다라는 개념이고, 여기 제가 써놓은 게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써놨는데 이 디폴트 생성자라고 부르고요. 자, 요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없으면 요걸 어쨌든 호출을 하는 거거든요. 없으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만들어서 얘를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실행이 똑같이 됩니다. 이래서 자바나 C++를 공부한 사람들은 파이썬의 클래스를 공부할 때 많이 혼동이 와요. 헷갈립니다. 뭐야 이게? 포인트 클래스 안에 X랑 Y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객체를 생성했다고 하고 그 객체에다가 X, Y 값을 집어넣겠다고 했더니 값이 들어가요. 파이썬의 객체는 동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자바로 클래스를 공부하신 분들, C++로 클래스를 공부하신 분들은 파이썬 클래스를 공부할 때 조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생각을 열어놓으시면 돼요. 와, 이런 게 돼?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이 될 수 있고 동적으로 멤버들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을 파이썬이 갖고 있고요. 파이썬의 클래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 클래스, 카운터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예제가 있는데, 카운터니까 숫자를 세는 녀석이다. 그걸 하나 만들고 싶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속성, 값, 변수로는 몇 번 카운트가 됐는지를 기억하고 있게끔 하고요. 걔가 갖고 있는 기능은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set, get이라고 해서 값을 설정해 주는 기능, 값을 가져오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클래스를 만들어 본 거고, 보니까 요게 생성자 함수, 생성자 메서드, 그 다음에 요거 인크리먼트는 값을 증가시키는 함수, 디크리먼트는 감소, 그 다음에 값을 별도로 설정해 주는 함수, 그 다음에 값을 꺼내주는 함수, 이런 걸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로 객체 하나를 만들죠. 그러면 CNT가 그 객체를 참조할 거고요. 그때 카운트 값은 얼마일까요? 0이겠죠. 넘값. get count를 호출했을 때 얘가 자기가 갖고 있는 CNT를 반환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인크리먼트를 3번 호출했대요. 그러면 1씩 증가가 3번 됐을 거고 다시 값을 꺼내보면 3이 나왔겠죠. 디크리먼트를 호출하면 값이 하나 감소됐을 거예요. 지금 숫자를 세는 기능을 이 카운터를 정의해서 얘한테 하나 맡긴 거죠. 자, 예제로 볼게요. 카운터. 자, 이렇게 만든 클래스가 있고요. 생성자. 카운터를 생성할 때는 숫자 하나를 받아줄 건데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달받은 값으로 카운트를 호출한대요. set count는 여기 있는 함수고요. 이 함수는 넘값을 전달받아서 그걸 self.cnt에 담는다라고 하네요. 이 self를 붙여서 변수를 선언한 것들이 그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cnt1 카운터 객체 하나 생성, cnt2는 카운터 객체를 10을 전달해서 생성해 보고요. cnt1을 2번 증가시키고 cnt2를 1번 증가시켰을 때 cnt1의 값과 cnt2의 값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 cnt1의 cnt 값을 100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면 값이 얼마일까? 이렇게 접근해서 확인해 보고 있어요. 자, 보니까 cnt1 출력했을 때 2,
CNT2 출력했을 때는 11. 맞죠? 첫 번째 카운터는 0으로 초기화됐고 두 번째 카운터는 10으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얘는 0부터 시작하고 얘는 1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두 번 증가시키니까 2가 된 거고 10부터 해서 얘는 한 번 증가했으니까 11이 된 거다. 그리고 CNT1이 갖고 있는 값을 바꿨어요. CNT 값을 100으로 바꿨으니까 값은 100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는 딱 하나. 클래스는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 한 개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필요할 때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붕어빵 하나씩 찍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와 객체를 이해하시면 돼요. 클래스와 객체.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생성자, 셀프가 무슨 일을 하고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추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클래스와 객체를 구분하는 거. 이건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고 생성자라고 하는 걸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한다는 것. 그래서 클래스는 하나, 객체는 0개 이상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객체를 생성하지 않으면 0개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셀프라는 키워드를 좀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셀프라는 키워드.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 메서드. 아직 요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클래스 내에 있는 메서드들이 첫 번째 인자로 가지는 녀석이에요. 역할은 인스턴스 메서드를 누가 호출했는지 그걸 참조하는 거고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다, 즉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객체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객체 변수라는 건 아까 멤버 변수라고 얘기했던 셀프가 붙어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이런 건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만들어져요. 그랬죠, 실제로. 카운트를 2번 만드니까 카운트 1번, 카운트 2번 만드니까 메모리상에 카운트 객체 하나, 카운트 객체 둘, 얘도 CNT를 갖고 있고 얘도 CNT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처음 CNT 값이 0이고 얘는 10으로 시작한다는 것 뿐이고 CNT1 증가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거고 CNT2의 값을 증가시키면 11이 된단 말이죠. 다른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변수를 객체 변수, 인스턴스 변수, 멤버 변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가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면 누가 호출했는지를 메서드가 참조하는 거죠. 요거 예제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 person DPT 이렇게 선언한 거는 클래스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et 해서 이름과 나이를 받아서 셀프에다가 name과 age를 담아주는 기능. 그 다음 셀프를 받아서 셀프가 뭔지 보고 그 셀프가 갖고 있는 값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가 갖고 있는 값도 확인해보는 프린트 함수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셀프를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셀프가 붙어있는 변수와 그냥 클래스 내에 선언된 변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기 예제를 보면 여기까지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person 요거 대문자로 시작했으니까 이 클래스를 말하는 거겠죠? 그 클래스에 있는 멤버 중에 DPT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말하는 거예요. 클래스 변수. 기본값은 unknown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영업부라는 문자열로 바꾸겠다라는 얘기고요. 일단 요건 그렇고 이 person 선언 요게 객체를 생성하는 거란 얘기예요. 얘를 생성하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P1이 걔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P1한테 set info를 호출하는데 함수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면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읽어가서 파이썬이 운영체제한테 메모리를 빌려와요. 공간을 좀 얻어본 다음에 이 코드를 이 메모리를 갖다가 사용하면서 실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메모리 영역을 좀 나누어서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요만큼 나눠 갖고 이 코드 자체를 올려놓는 역할. 그래서 여기 올려놓은 코드를 한 줄씩 실행하는 건데 그때 스택이라고 부르는 공간에는 함수 호출할 때 필요한 영역을 만들고 지우고 하고 그 다음에 힙이라고 하는 공간은 동적으로 뭔가를 생성할 때 활용을 하고요. 파이썬은 대부분이 다 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상수가 들어가는 그런 영역도 따로 있다라고 했어요.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때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메모리를 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동작을 시켜요.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코드를 올려놓는 공간에 앞에서 클래스에 정의해놨던 내용도 다 여기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가 하나란 소리예요. 함수는 하나. 지금 클래스를 정의하면 그 클래스를 갖고 객체를 하나 만들고 또 객체를 만들고 또 객체 만들고 객체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현실에서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라고 해서 제가 태어났고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은 특징을 갖죠. 맞나요? 아닌 사람은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정의해 놓은 함수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랑 프로그래밍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오른손 들 줄 알죠? 그죠? 오른팔 드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오른팔 드는 기능이 우리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너도 오른팔 들 수 있지. 너도 오른팔 들 수 있지. 오른팔 드는 기능을 각자한테 다 정의해 두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고 이걸 프로그래밍 세상에서는 함수로 오른팔을 든다라는 함수 하나를 클래스에 정의해 놓고 이렇게 생성된 객체가 오른팔을 들겠다 그러면 오른팔 드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가 지금 오른팔을 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오른팔을 들게끔 동작을 해야죠. A라는 애가 오른팔을 들래요 라고 함수를 호출했는데 B의 오른팔이 들려지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함수가 메모리상에 하나만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셀프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self.dpt, self.name, self.age 이 셀프가 누구냐면 P1이 호출했으면 P1을 참조하는 애가 되는 거고 P2가 호출했으면 P2를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함수가. 그래서 지금 setInfo라는 함수에 원빈과 40, 강동원과 30 지금 두 개의 객체에다가 각각 호출을 하고 있죠. 객체가 두 개 있는데 setInfo라는 함수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상에. 그래서 P1이 호출했을 때는 여기 첫 번째 인자로 P1이 가고 있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왜? P1이 호출했으니까. 이걸 받아주는 매개 변수가 셀프입니다. 그래서 메서드에는 항상 이렇게 셀프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rint info도 지금 똑같은 함수를 둘이 호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함수를. P1이 프린트를 호출했을 때는 얘가 동작할 때 name과 age를 원빈 40 이걸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P2가 호출했을 때는 얘가 동작할 때 셀프가 P2를 참조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 녀석이 갖고 있는 이름이랑 나이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셀프는 함수를 호출한 객체가 누구인지, 즉 P1이 호출했냐, P2가 호출했냐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한 역할로 매개 변수가 하나 자동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setInfo 해서 값 집어넣는 건 알겠고 printInfo도 지금 두 번 호출이 되는 거 똑같이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 printInfo에는 이런 걸 좀 출력을 시켜놨어요. printInfo를 호출한 객체, printInfo를 호출한 객체 함수는 하나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함수를 같은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가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이 printInfo를 P1이 호출했기 때문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P1이 가는 거고 P2가 호출했을 때는 P2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받아주는 변수가 셀프입니다. 그 셀프의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펄슨으로 만들어진 객체고 요런 값으로 식별하고 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마찬가지 두 번째 객체는 이렇게 참조하고 있다. 7750, 7790이라고 구분할게요. 그리고 프린트가 끝난 후에 마지막에 두 번 이렇게 출력을 시켜보고 있죠. P1이 뭐고 P2가 뭔지.
여기선 셀프 값으로 출력해 봤던 거고요. 요건 P1과 P2를 출력해 본 건데 보니까 P1이 7750이죠. P2가 7790이고요. 얘가 얘고 얘가 얘잖아요. 그쵸? 셀프의 역할을 이해하시면 돼요. 셀프의 개념. 누가 호출을 했느냐.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set info도 마찬가지로 이걸 누가 호출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set info를 호출한 객체가 누구고 set info를 호출한 객체가 누구다. 이 셀프 값 출력해봤죠. print info를 호출했을 때에도 확인해봤고요. 그놈이 호출했고 그놈이 호출했어요. 그놈이 누군데 7790은 P1이고 7810은 P2네요. 셀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단어가 핵심이에요. 어떤 함수,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를 식별하는 값, 셀프. 객체가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면, 객체가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set info라는 메서드 입장에서 누가 호출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왜냐면 set info는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고 그러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을 때 인스턴스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럼 어떤 인스턴스가 나를 호출했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그 변수가 셀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P1이 set info를 호출하면 함수 메서드 set info의 셀프가 P1을 참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언급됐었던 클래스 변수 앞에서 보고 계시던 모든 변수들은 다 객체 변수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x, y, name, age 이런 것들 전부 다 객체 변수입니다. 객체를 생성하면 만들어지는 셀프를 이용해서 만드는 변수들은 전부 객체 변수입니다. 객체가 생성되면 각각 만들어져요. 각각. 반면에 클래스 변수는 이 메서드랑 같은 레벨에 선언된 변수고요. 얘는 그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들이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펄슨의 DPT 이렇게 해서 출력해보고 있는 이 DPT는 펄슨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라는 뜻입니다. 자, 보면 펄슨에 있는 DPT 값이 비어있는 값이에요. 요거는 객체 생성과 무관한 값입니다. 객체 생성과 상관없이 펄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DPT가 뭔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선언하고 나면 DPT 값이 영업부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빈 값이 출력이 됐죠. 비문자열. 그 다음에 DPT로 영업부라고 선언을 했더니 영업부라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펄슨 객체 하나 생성해서 똑같이 info 저장했습니다. P2도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프린트를 2번 하고 있는데 프린트 내용을 보면 펄슨의 DPT 그 다음에 self name age 요거 두 개는 객체 변수 요거는 클래스 변수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출력할 때 보니까 프린트 인포 2번 호출하는데 P1과 P2가 호출을 하죠. P1이 호출했을 때 영업부 원빈 40 P2가 호출했을 때 영업부 같은 영업부죠 지금. 제가 P1이나 P2한테 영업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펄슨에 있는 DPT 클래스에 속한 변수에다가 영업부를 저장해 두니까 이 객체든 이 객체든 그 영업부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공유한다고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걸 보시면 그 클래스 변수의 디파트먼트를 인사부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P1과 P2의 정보를 확인했더니 뭐라고 바뀌어요? 인사부라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변수를 같이 쓴다는 겁니다. 요게 클래스 변수. 그리고 여기 뒤쪽에 dir이라는 함수를 써서 P1이 가지고 있는 내부 내용들, 멤버들에 대한 목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멤버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던더 클래스, 델 어트리뷰트, 딕트, dir, 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나중에 조금씩 보고요. 눈에 띄는 것만 봅니다. 눈에 띄는 거. 보니까 age가 있죠. dpt가 있죠. name이 있죠. print info가 있어요. set info도 있고요. 함수 이름, 변수 이름 다 들어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P1 점 찍고 이런 데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멤버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걸 확인할 때 dir이라는 걸 씁니다. 공부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펄슨 클래스가 있고 펄슨의 부서를 영업부라고 지정했어요. 이 값은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펄슨 객체가 몇 개가 만들어지더라도 같이 공유하는 거고요. 프린트 할 때 그 공유하는 변수를 활용해 봤죠. 그래서 원빈 40, 강동원 30 저장했을 때 이때는 영업부로 원빈이 강동원이 출력이 됐을 건데 펄슨 DEPT를 인삽으로 바꾸면 둘 다 인삽으로 바뀐다.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추가 내용이에요. 클래스나 객체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행 중에 멤버가 추가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바 C++ 공부하면서 클래스 객체 보신 분들이 멘붕이 온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동일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각각의 언어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 대표적으로 C++, 자바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파이썬이니 뭐 요즘에 많이 활용하는 다른 언어들은 보통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라 객체 지향을 서포트한다, 지원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얘네들은 대놓고 클래스를 활용하도록 하는 녀석인 거고 얘네들은 클래스의 개념을 지원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클래스 기반으로 동작되는 작성되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비해서 클래스에 관련한 문법적인 개념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되게 유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객체 지향은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 클래스를 정의해 놓고 객체들을 생성해서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이건 다 똑같아요. 다만 그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 사용법에 있어서 순수한 객체 지향 언어들에 비해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애들은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미 내가 클래스를 정의해 놨고 정의해 놓은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건데 이 객체에 추가적인 값이 필요해서 더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P2에다가 DPT를 인삽으로 변수를 추가한다. 그러면 P1, P2 둘 다 똑같이 출력을 해봤을 때 영업부 원빈, 영업부 강동원 출력은 똑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린트 인포에서 그 클래스 변수를 이용해서 출력하게 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P1과 P2의 DPT 값을 확인해 보면 P1은 값을 바꾼 적이 없으니까 클래스 변수의 이름으로 영업부라고 나오고요. P2는 DPT라는 이름을 새로 추가한 거거든요. 이건 셀프로. 그렇게 되면 그 녀석은 DPT라는 이름의 인사부가 따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변수들은 지금 여기서 사용이 된 거고 얘는 객체 변수가 된 거죠. 요거 한번 봅시다. 클래스 변수예요. DPT 클래스 변수 나머지 그대로 펄슨의 DPT 영업부라고 선언해주고 펄슨을 생성 원빈과 강동원을 만들었고요. 프린트 인포를 2번 호출할 건데 DPT하고 name age를 출력하게 해놨어요. 여기까지 2번 출력되는 것까지만 먼저 봅니다. 그러면 둘 다 영업부라는 걸 같이 활용하고 있죠. 셀프의 DPT 요게 공유하는 DPT 값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수를 인삽으로 바꿨어요. 인삽으로. 그러니까 두 녀석의 정보는 영업부에서 인삽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 이게 동적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P1에다가 DPT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술부 값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P1은 DPT가 기술부고 P2는 클래스 변수가 갖고 있는 DPT가 나오는 거고 펄슨의 DPT는 당연히 인사부고 그래서 각각 객체가 갖고 있는 멤버들의 이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P1의 이름이고요. P2의
이름이에요. 여기 보이는 DEPT가 같은 이름처럼 보이지만 P1이 갖고 있는 것은 자기만의 별도의 기술부를 참조하고 있을 거고요. 요거 P2에 있는 거는 펄슨에 선언된 클래스 변수, 요걸 참조하고 있는 애예요. 이 이름은. 그래서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된다. 지금 얘가 추가가 된 거란 소리예요. 덮어 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객체의 멤버 변수를 추가했다. 문법이죠, 문법. 같은 개념으로 요거 하나만 더 보면 비슷할 것 같네요. 똑같은 클래스고요. 영업분대 첫 번째 객체, 두 번째 객체 각각 이렇게 만들어 놨고 출력 이번엔 P2에다가 기술부를 추가했고 펄슨에다가 이번엔 클래스 변수를 추가해 보고 있어요. 펄슨에다가 앞에서는 객체 변수를 추가하는 예제였고 얘는 클래스 변수를 추가합니다. 그럼 처음 출력했을 때는 영업부라고 두 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P2에다가 DEPT 기술부를 추가했고 펄슨에다가 클래스 변수로 디파트먼트 넘버를 추가해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을 때 보시면 프린트 인포에서는 바뀌는 게 없네요. 그죠? 둘 다 영업부, 영업부. 왜냐하면 펄슨이 갖고 있는 DEPT를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셀프로 바꿔보면 기술부가 됐네요. 누구만? P2만.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P1이 갖고 있는 부서, P2가 갖고 있는 부서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객체 변수고 얘는 클래스 변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P1이 갖고 있는 디파트 넘버, P2가 갖고 있는 디파트 넘버 똑같은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클래스에다가 변수를 추가했기 때문에 또 공유하는 거예요. 정의된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한 후 객체 변수나 클래스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죠? 재미도 없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만. 만들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에 이어지는 건 이제 함수와 메서드. 이미 우린 함수를 알고 있고요. 클래스에 속하지 않은 일반적인 함수. 그냥 이렇게 정의했던 것들 있죠. 일반적인 함수고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이제 클래스 안에 선언된 메서드 중에서 객체가 생성된 이후에 참조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p1.set 해서 호출했던 거, 프린트 했던 거, 요런 함수들. 요런 게 이제 인스턴스 함수라고 해요. 인스턴스 메서드. 이 두 가지는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이제 클래스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는 문법이 있는데 얘는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P1 것도 아니고 P2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객체의 것이 아니라 그 녀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말하고요. 이제 CLS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 정보를 활용하는 그리고 얘는 객체 변수를 사용할 수 없고 클래스 변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체 변수가 메모리에 생성되는 시점과 클래스 변수가 메모리에 생성되는 시점이 달라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객체 변수, 인스턴스 변수, 셀프를 이용해서 선언된 변수, 얘네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언제 접근할 수 있냐면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아까 펄슨이라는 객체를 생성하면 그래야만 셀프를 통해서 이 객체가 가지는 멤버 변수가 만들어져요. 반면에 앞에서 이런 거 만들었었죠. 클래스 변수를 만들었었는데 얘는 객체 생성과 상관이 없어요. 이 클래스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하기 위해 메모리에 올리면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클래스 메서드라고 하는 것도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을 하는 거지 객체 이름으로 참조 변수를 통해서 호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즉 메모리에 올라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인 클래스 변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 변수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태틱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 정의를 하긴 해요. 하지만 셀프가 없습니다. 일반 함수와 동일한 건데 그 클래스 안에 정의해 놓고 싶을 때 써요. 그러니까 일반 함수는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냥 선언해서 사용하는 함수고 스태틱 메서드라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 정적 메서드입니다. 정적.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를
클래스 멤버인 것처럼 그냥 활용하기 위해서 선언한다. 즉 외부에서 나중에 호출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게끔 써요.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게 스태틱인데 사실상 지금 다 이해하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용어들만 대략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펄슨에다가 예를 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클래스 변수. 얘네들은 인스턴스 메서드.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두 가지. 얘는 클래스 메서드. 얘는 정적, 스태틱 메서드라고 해요. 여기 앞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골뱅이가 붙어 있는 이상한 게 보이죠? 요거는 파이썬에서 데코레이터라고 불러요. 데코레이터 장식이죠, 장식. 이 함수에 뭔가 장식을 추가했어요. 클래스 메서드라는 장식을 붙여준 거고요. 이 펄슨 이닛한테도 스태틱 메서드라는 장식을 추가해 준 겁니다. 얘네들은 좀 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다양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터레이터, 반복자, 레인지가 만들어주는 것들, 걔는 반복자 패턴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은 데코레이션 패턴, 뭐 싱글톤 패턴,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도 객체 지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에서 이야기하는 디자인 패턴들을 활용할 수 있고, 걔 중에 클래스에 관련해서 만들어져 있는 데코레이션입니다. 이걸 붙여주면 파이썬이 이 함수를 해석할 때 이 장식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얘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정해진 거죠. 정해져 있는 겁니다. 클래스 메서드를 선언할 때 앞에 클래스 메서드라고 하는 장식자를 붙여주는 거고, 정적 메서드라면 스태틱 메서드라는 이 장식자를 붙여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파이썬에. 그래서 이렇게 써본 겁니다. 이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이렇게 클래스가 정의가 돼 있고요. 클래스 변수, 인스턴스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셀프가 붙어있는 변수들은 인스턴스 변수가 되겠죠. 구분이 가능하게 좀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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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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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얘는 스태틱. 자, 펄슨의 DEPT를 영업부로 만들겠다. 그럼 여기다가 영업부라고 해서 그냥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P1 펄슨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객체가 하나 생기고 P1이 이렇게 참조하게 될 겁니다. 생성자는 없으니까 뭐 딱히 정의되는 건 없네요. 그래서 그 P1의 setInfo를 호출하면 여기에 self.name, self.age를 통해서 얘가 name도 가지고 있고 age도 가지고 있게 돼서 name이 원빈이라는 문자열을 age는 4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참조하게 됩니다. 이 객체 변수예요. 그 다음 P2를 만들고 있네요. P2 똑같겠죠. 객체가 또 생깁니다. 그 생긴 객체를 P2가 참조하게 되고요. setInfo를 통해서 얘도 name을 갖고 age를 가져요. name은 강동원이고 나이는 30살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얘네들 지금 객체라고 제가 그림을 그린 이 녀석들을 인스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인스턴스가 생겼어요? 없었어요. 이 펄슨이라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니까 객체가 생기는 겁니다.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객체, 인스턴스는. 그래서 P1이 갖고 있는 프린트 인포, P2가 갖고 있는 프린트 인포, 어차피 프린트 인포는 같은 함수. 요 객체, 인스턴스 메서드. 지금 다 참조를 통해서 호출하고 있죠. 파란색 애들은. 그래서 P1이 호출하니까 원빈과 40이 나오는 거고 P2가 호출하니까 강동원의 30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 시점까지는.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개념이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프린트를 그냥 해서 한 줄 띄워놓고요. 필요 없고 P1에 DEPT 프린트라는 걸 호출하고 있어요. P2에 DEPT 프린트라고 호출을 합니다. 이 함수는 클래스 메서드네요. 그리고 여기 맨 앞에는 CLS라는 키워드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CLS는 클래스 정보를 받아들이는 변수예요. 요게 셀프처럼 셀프는 P1이 호출하면 P1을 참조하고 P2가 호출하면 P2를 참조하게 되는데 CLS는 이 클래스를 참조합니다. P1은 무슨 클래스예요? 펄슨 클래스로 만들어졌어요. P2는 펄슨 클래스로 만들어졌어요.
그 클래스 정보를 참조하는 애입니다. 그러면 cls.dept는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이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놈이에요. 그 놈이 그 놈. 인스턴스 멤버에는 접근할 수 없어요. 왜? 얘는 클래스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객체 생성과 무관하거든요. 애초에 시작부터 그냥 쓸 수도 있는 변수죠. 클래스의 이름은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서드도 그냥 호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셀프의 개념을 이용해서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DEPT 값은 여기서도 영업부라고 나왔겠네요. 얘도 영업부. 둘 다 영업부라고 나왔을 거예요. 당연히. 이거 하나의 변수를 사용하니까. person.dept의 개발부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dept는 객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던 영업부 값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얘가 개발부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P1, P2의 부서 정보를 출력했을 때 여기선 또 뭐라고 나오겠어요? 이제 둘 다 개발부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print info 해서 또 한번 호출했을 때 person dept 내용은 뭐라고 나오겠어요? 당연히 바뀐 개발부를 이용해서 원빈과 강동원이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사실상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 변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단순하게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함수예요. 특징으로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죠. 얘도 셀프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프 대신에 클래스를 참조할 수 있는 cls라는 키워드를 쓴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남은 스태틱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는 이렇게 돼 있죠. person이 갖고 있는 person init. 그래서 person init에 p1을 전달하면 이 ps가 그 p1을 참조하게 될 거죠. 그래서 person의 디파트먼트를 왜 0으로 만들었는지, ps의 이름과 ps의 age에는 왜 none과 0으로 만들었는지 얜 초기화하고 있네요. 얘를 호출하면 앞에서 그림의 p1과 p2가 참조하고 있던 객체가 name age에서 원빈 40살, 또 두 번째 객체 name 강동원 두 번째 객체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person init을 호출할 때 p1을 주면 이 ps가 얘를 참조하겠죠. 근데 클래스 변수에 있는 디파트먼트를 그냥 비워버린 거고 ps의 name과 ps의 age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는다는 건 얘네들을 없애겠다는 소리예요. 이걸 초기화하겠다고. 두 번째 호출했을 때도 마찬가지 ps가 얘를 참조하니까 그때 ps의 name age는 이거 두 가지를 없애겠다는 소리고 person의 디파트먼트는 그냥 0으로 만들었죠. 둘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얘는. 근데 셀프나 cls 같은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바깥에 있는 외부 함수처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정의를 하는 건데 헷갈리니까 클래스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 스태틱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가 있는 것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필요할 때 공부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자, 더블 언더스코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블을 앞에다 이렇게 붙이니까 던더가 되죠. 더블 대신에 D를 여기다 붙이니까. 그래서 던더라고 불러요. 밑줄 두 개 있는 거. 자, init이라고 하는 건 파이썬 클래스의 특수한 메서드고요. 얘는 생성자, 컨스트럭터라고 부릅니다. 객체 생성 시 반드시 호출. 만약에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디폴트 생성자가 사용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클래스 하나에는 요 생성자 메서드는 딱 하나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용도, 객체 생성 시 객체 변수의 초기값 설정. 그때 쓰는 거예요. 디폴트 생성자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만든다면 아무 인자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녀석을 디폴트 생성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확인 용도로 만들어 본 거고, 객체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한 생성자가 있다면 셀프 뒤로 전달받을 매개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 안에서 셀프를 붙여서 변수를 선언하면 이게 이제 객체 변수가 되는 거고요. 전달받은 값으로 초기화하겠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생성자입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항상 객체를 생성했으면 생성한 객체에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다른 함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입을 하거나 그랬어요.
생성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예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저는 이제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더 편하게 받아들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성자라는 게 있다면 생성할 때 한 번에 값을 전달하면 편하니까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예제에다가 생성자를 추가했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set info, print info 말고 이렇게 생성자. 이렇게 생긴 건 디폴트 생성자입니다. 디폴트 생성자. 아무것도 전달받지 않죠. 그래서 펄슨을 생성할 때 두 번 생성하고 있는데, 그때 객체 생성이 두 번 이렇게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이닛을 호출했나요? 호출한 적 없어요. 그죠? 호출한 적 없는데 객체 생성이 출력이 됐다는 것은 이닛이 동작했다는 얘기죠. 객체를 생성할 때 반드시 호출이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긴 걸 생성자라고 한다. 요걸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자, 디폴트 생성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name과 age라는 매개 변수를 선언한 다음 그 안에서 self.name, self.ag 이 선언 자체가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객체 변수를 선언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달받은 값으로 초기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객체를 생성할 때 name과 age를 전달하면 set info 같은 걸로 두 번 작업 안 해도 되죠. 편하게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생성자는. 객체가 가지는 값의 초기화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되는 거고요. 다 그래요. 제가 지금 클래스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은 필요에 의해서 선언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남이 만든 클래스를 봤을 때 그런 걸 해석하는 용도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다 막 이해를 잘해야지, 잘 써야지 이러진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바나 C++를 하신 분들은 생성자 오버로딩이라는 게 뭔지 아실 텐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공하는 것이 생성자 오버로딩인데요. 파이썬에서는 init 메서드가 하나밖에 선언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바나 C++ 같은 경우는 문법이 이래요. 클래스, 만약에 자바에서 저걸 만든다면 막 이런 선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이렇게 생겨요. 이게 디폴트 생성자고요. 저 this가 여러분이 지금 설명드렸던 셀프와 같아요. 보면 이게 멤버, 이게 객체 변수고요.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인스턴스 변수예요. 그리고 디폴트 생성자, 요게 같은 이름의 생성자 함수인데 매개 변수가 다르죠. 요걸로 구분해서 정의하는 걸 오버로딩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자바 코드예요. C++도 비슷해요. 요 선언만 조금 다르고. 그럼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하냐? new person이라고 하면 객체가 생성이 되고, new person에 홍길동이랑 나이를 주면 또 객체가 생성이 돼요. 지금 파이썬에서 우리가 봤던 person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 person에 이름 주고 나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어만 다르지 똑같다고요. 개념이. 근데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버로딩을 하는데 파이썬은 생성자 함수의 이름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걸로만 써야 돼, 무조건. 근데 얘는 하나밖에 선언할 수 없어요. 그럼 다양한 방식으로 객체 생성을 지원할 수 있는 생성자 오버로딩을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 init 메서드에다가 가변인자를 활용해서 타입 확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생성자를 정의합니다. 보세요. init에 n이라고 값이 하나 들어온다. 기본값은 none이다. 이렇게 해놓고 self value에 n 값을 넣어서 초기화를 할 겁니다. 그때 n이 none이면 값이 없다. n이 정수형이면 정수 출력.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n이 실수형이면 실수형 출력, 문자열이면 문자열 출력,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전달받은 타입이 뭐냐에 따라. 그러면 테스트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할 때 1을 집어넣었다. 이건 int로 식별이 될 거고요. 3.14는 플로트, hello는 str로 식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객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전달 안 했을 땐 none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 객체를 4번 생성을 했는데 O1, O2, O3, O4 해서 4번 다 생성이 됐고요. 생성될 때마다 다른 타입으로 값을 전달받았죠. 이런 거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오버로딩 지원하지 않음. 문법 자체가 없어요. 오버로딩 문법이.
근데 객체 지향 언어를 익숙하게 사용하신 분들은 이런 개념들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만약 클래스 갖고 이런 걸 만들고 싶을 때는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소멸자라는 애가 있어요. 소멸자. 생성자가 있으면 소멸자가 있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C나 C++을 하신 분들, C나 C++에서는 생성자 플러스 소멸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바만 하신 분들은 소멸자가 뭔지 잘 몰라요. 보통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알아서 관리해주고 있다라는 건 들어봤겠지만, 소멸자라고 하는 개념은 자바만 공부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생성자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시점이 다르다. 파이썬에서 객체를 생성하면 메모리 힙에 객체가 만들어지는데요. 보통 함수 영역, 함수가 호출될 때 스택이라는 메모리 영역을 쓴다고 했는데, 그 스택에 어떤 함수가 호출됐을 때 뭐 얘가 이걸 참조하고 있다면 이 힙 영역의 이름과 이 여기 존재하는 애들을 관리하는 영역이 또 따로 있거든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런 걸 써요. 이 객체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고요. 이 녀석을 참조하는 카운트, 이 화살표 개수가 몇 개인지를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호출되고 저 만들어진 객체를 얘도 보고 이런다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에 펄슨 객체를 만들었다고 쳐요. P2에다가 P를 참조시킬 수 있고 P3에다가도 P2를 참조시킬 수 있어요. 이런 코드가 동작한다면 메모리상에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걸까? 펄슨 생성됨. 그 생성된 걸 P라는 변수가 참조함. 참조 카운트가 1입니다. P2라는 변수를 만든대요. P2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P를 참조시키겠대. 그럼 P가 뭔데? P는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또 보는 거예요. 참조 카운트가 2입니다. P3를 만드는데 P3가 또 P2를 보겠대요. P2가 뭔데? P2는 P네요. 얘도 이걸 보는 거예요. 같은 객체를 보는 겁니다. 참조 카운트는 3이 됩니다. 이걸 객체 참조 카운트라고 불러요. 이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다가 P에 넌 나 안 볼래. 그러면 요 화살표가 사라져요. P2도 안 볼래. P3도 안 볼래. 그러면 이 화살표 3개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참조 카운트는 0이 되겠죠. 아무도 얘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원피스 명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냐? 모두에게서 잊혀졌을 때. 지금 잊혀졌잖아. 참조 카운트가 0이 됐다는 건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마찬가지 파이썬 인터프리터에도 가비지 컬렉션이 있습니다. 걔가 알아서 얘를 메모리에서 제거해줘요. 근데 제거할 때 이걸 제거하기 바로 직전에 이 객체가 이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던더델이라는 메서드가 정의돼 있었다면 이거 한번 호출하고 삭제시킵니다. 저 델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한번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서드를 소멸자 메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녀석의 목적은 우리 파일 입출력할 때 외부 자원에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연결해서 입력, 출력, 스트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서 파일 입출력이 끝났으면 뭘 해라? 클로즈를 해라. 연결을 끊어라. 이런 얘기 했었죠. 맞나요? 이 클래스가 만약에 생성되면서 어떤 파일에 연결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혹시 이 객체가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 여기 안에서 참조하고 있는 녀석을 클로즈 시킬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클로즈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메모리상에서 얘가 사라질 때 알아서 자원을 해제하겠죠. 값의 정리라는 건 자원 해제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게 소멸자라는 겁니다. 자원 해제.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로 객체 2번 생성했죠. 그래서 객체 정보 O1과 O2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생긴 애래요. 그리고 O1에다가 O2를 참조시켰어요. 이거 뭐가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자, 객체 하나 O1이 참조합니다. 객체 둘 O2가 참조합니다. 자, 여기서 O1에다가 O2를 대입하겠다는 건 O2가 참조하고 있는 이 화살표 정보,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O1에는 B가 들어있는 거고 O2에는 A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개념이. O2에 있는 걸 O1에다 넣겠다는 거니까 B가 아니라 A를 보게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A를 보겠다는 거니까 여기를 보겠다는 소리지.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없죠. 손가락 하나는 하나만 가리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손가락 하나로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게 말이 되겠냐고. 아니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잊혀졌죠. 참조 카운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델이 호출됐네요. 얘를 제거하려고. 걔가 누군데? 83D0 O1이네요. O1 사라지는 거 맞죠? 근데 얘를 사라지게 만들기 직전에 델을 호출하게 돼 있죠. 난 호출한 적 없어요. 알아서 호출이 된다고. 생성자처럼. 그래서 객체가 소멸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O1 객체 정보를 확인했더니 O1도 같은 놈을 보고 있죠. 같은 놈 보고 있다.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는 내가 작성한 코드가 동작한 거니까 잘 동작됐고 이 코드까지 실행되고 나면 프로그램 종료겠지. 맞죠?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건 메모리를 정리해야 될 거고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메모리 정리하기 전에 요 남아있는 객체, 이 객체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객체가 테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졌고 여기엔 소멸자 메서드가 존재하고 있으니 얘를 먼저 한번 호출하고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멸됐다. 누가? 1290이 소멸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성자와 소멸자 사용되는 시점이 다르다. 자동으로 호출된다. 이런 문법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클래스 쪽 관련된 설명할 때가 참 어려워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불편할 거고 근데 한번 알고 나면 진짜 현실이랑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게 불편한 거지 개념적으로 객체 지향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객체 지향 개념과 클래스의 기본 문법들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